자, 두 번째 시간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합니다. 시험 공부 시작됐습니다. 예, 오리엔테이션 끝났고, 자, 부동산의 개념부터 갈 겁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것을 제가 빨리 해볼게요.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이 무엇입니까? 그 말이고, 근데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볼 때 부동산학에서는 여러 가지를 바라보는데 결국은 몇 가지다? 세 가지다. 그것을 법경기 그렇게 하고, 이 법경기를 결합했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개별인데 두 개 이상이 있으면 복합이라고 한다. 법경기 결합한 것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런데 비교 대상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이라는 게 있는데 두 개는 다른 말이다. 복합 부동산은 토지, 건물 각각 별개의 분산인데 사고 팔 때, 이용할 때, 거래할 때 두 개를 묶어서 하나로 보겠다. 그것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표현한다. 되셨습니까? 자, 이제 이 복합 개념 부동산에서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따져보는 거야. 그 법률적 개념은 이런 뜻이야. 부동산을 법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게 법률적 개념이야. 그럼 경제적 개념은 부동산, 토지 부동산이죠? 토지를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라고. 우리 초등학교 때 3대 생산 요소를 배웠습니다. 3대 생산 요소 기억납니까? 토지, 노동, 자본. 맞죠? 그럼 토지가 생산 요소 맞습니까? 맞죠. 토지를 경제학적으로 보면 생산 요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부동산을 경제적 개념으로 본다면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야.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물리적.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여기 이제 북한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부동산입니까? 아닙니까? 부동산이잖아요. 토지니까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북한산 국립공원에다가 경제학적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럼 북한산 국립공원은 자연입니까? 자연. 북한산 국립공원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위치. 아마 북한산 국립공원이 오염되면 이 지역에, 여기 서울 북부 지역에 환경이 매우 오염될 겁니다. 그래서 북한산 국립공원은 환경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간 덩어리야. 북한산 국립공원에 이렇게 어떤 공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공간이다. 그래서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연입니다, 공간입니다, 위치입니다, 환경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것을 외울 때 공자위환 이렇게 외우는 거야. 자, 외우는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합 개념 부동산 외우는 것은 법경기, 기술적 내지 물리적 개념 부동산은 공자위환 이렇게 오는 거야.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경제적 개념 부동산은요? 경제적 개념 부동산은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생산 요소하고 생산재가 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5개로 나오면 그것은 무슨 개념이다? 경제적 개념이다. 좀 이따가 어떻게 출제하는 거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흘러가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법률적 개념은 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하는데요? 그게 법률적 개념이야. 첫날 월요일 날 민법 배우셨죠? 민법 배우실 건데 이제 법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 법 체계야. 법 체계. 법 체계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법이 무슨 법일까? 헌법. 헌법이 가장 위에 있는 법이라고. 그래서 이 법 체계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게 헌법인데, 혹시 이 헌법 할 때 이 헌자가 무슨 헌자인 줄 아신 분? 알면서 대답 안 해주시죠? 이 헌자가 법헌자예요. 법헌자. 그러니까 헌법은 법의 법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모든 법은 헌법에 위배되면 안 돼.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 판정, 헌법 소원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 헌법이 맞냐 안 맞냐 그것을 판단해 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모든 법은 헌법이 맞아야 되는데 이 헌법이 가장 위에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법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되는 법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알 수 없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1년 동안 여러 가지 법을 공부하잖아요. 이미 민법 맛을 봤고 세법도 맛을 봤잖아요. 중개사 시험 과목 저하고 배우는 부동산학 개론만 빼고 전부 다 법이었잖아요. 민법, 세법, 이제 공법도 배우고 이렇게 배울 거라고. 그럼 엄청나게 많은 법들이 있네요. 이렇게. 여기에 건축법도 있고 주택법도 있고 여기 도로교통법도 있고 이렇게 있겠죠. 이제 법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법은 헌법이고, 법 중에서 엄마법, 어머니법, 그것을 모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민법이에요.
여기 이제 민법이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제 법 체계인데, 법률적 개념 부동산은 이 법 체계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합니까? 그 소리야. 근데 이렇게 많은 법 중에서 부동산이 뭐라고 개념 정의하는 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민법입니다. 민법. 민법 99조 1항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그럼 이 민법은 법 체계 중에서 넓은 부분입니까? 좁은 부분입니까? 좁은 부분이잖아. 민법만 본다면. 그래서 이 민법상 부동산을 부동산학에서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적 개념 부동산은 법 체계 전부를 보는 개념이 있고 민법만 보는 개념이 있다고. 법 체계 전부를 보는 개념은 넓은 부분이 되는 거고 민법만 보는 것은 좁은 부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을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 민법에서는 뭐라고 했는데 토지하고 그 정착물을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하고 있다. 그럼 세 가지가 똑같은 말이죠. 어떻게 해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민법상 부동산과 토지하고 그 정착물이 세 가지가 또 똑같은 말이야. 그럼 최근에 출제했던 거, 이제 졸리기 시작한다. 벌써 졸리기 시작한다. 큰일 났다. 벌써 졸리기 시작하면 어떡하지? 눈만 뜨고 있다고 해서 지금 수업에 집중하는 거 아니고 눈 뜨고 자고 있다. 눈 뜨고. 예? 자, 봅시다. 최근에 출제했던 거 이렇게 출제한단 말이에요. 이거 나와도 틀려버리면 어떡하지?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하고 그 정착물을 말한다. OX? 오, 그게 우리 시험 지문이야. 20년 전이 아니라 최근에.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그 다음 연도에 어떻게 나왔냐면 토지하고 그 정착물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똑같은 말이야. 이렇게 출제하나? 이렇게 출제하나? 됐죠? 최근에 출제 지문입니다. 어렵지 않다고. 눈만 크게 뜨면. 근데 집에 가면 생각이 날까 안 날까? 안 날 거죠. 그러면 어떻게? 집에를 가지 말아버려. 그럼 집에 가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좁은 의미는 우리말이죠. 이 좁은 의미를 한자로 해볼까요? 좁은 의미를 한자로 협의. 이걸 협의라고 그래. 그래서 아직 우리 시험에서는 이 협의란 말은 안 나왔지만 다른 시험에서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도 출제해요. 그럼 네 가지가 똑같은 말이네요.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됐지요? 이제 넓은 의미. 자, 칠판 다시 그림 봅니다. 뭐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지 않았지만 법 체계 중에서 민법만 봤다. 그러면 좁은 의미. 민법 아니고 전부 다 보겠다. 그것은 넓은 의미. 여기에요. 자동차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자동차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여러분들 시계하고 자동차가 있습니다. 시계하고 자동차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동산이죠. 동산인데 근데 이 자동차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자동차란 놈은 동산인데 얘를 등록을 하면 부동산처럼 해주겠습니다. 이런 말 나온다고. 그러면 이 자동차는 우리 일반적으로 법을 따지지 말고 일반적으로 보면 자동차가 부동산이다 동산이다? 동산인데 법 체계에서는 자동차를 등록을 한다면 뭘로 바뀌었다?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그걸 준부동산이라고 그래. 준부동산. 그러면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이 법 체계 전부를 볼 거니까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을 포함하겠네. 그래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다가 뭘 더한 거냐면 준부동산을 더한 거라고. 그럼 준부동산이 뭔데? 준부동산은 본질은 부동산이 아니지만 이렇게 자동차를 등록을 한다면 너희들도 법적으로는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이걸 준부동산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의미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법률적 개념 부동산은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렇게 나눈다. 좁은 의미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고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여기에다가 준부동산을 더하면 그게 무슨 개념이 된다?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 된다. 됐습니까? 넓은 의미는 우리말이고 한자말로 하면 이건 뭘까? 강의의 부동산이 되죠. 강의의 부동산. 그래서 토지, 정착물, 준부동산 이런 말이 나오면 무슨 개념이다? 경제적 개념이다? 법률적 개념이다? 법률적 개념이다. 시험은 그렇게 출제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요 넓은 의미 분산에서 좁은 의미는 됐고 좁은 의미는 토지하고 정착물이니까 그럼 준부동산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준부동산은 본질이 부동산이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간주해 주겠다. 그래서 간주부동산, 부동산을 의지하겠다, 의제 부동산 이렇게 부르는데 요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준부동산, 똑같은 말인데 우리 시험은 그냥 준부동산이 나온다. 준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우리 기초입문서에 없는 내용도 있어요. 없는 내용을 막 쓰려고 하지 말라고. 나중에 기본서 곧 받게 되면 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학 개론은 강의 노트라는 게 있어. 필기 노트. 제가 여기다가 칠판에다 막 설명을 하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막 옮겨 적다가 설명을 다 놓쳐버려.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림만 그려져 있는 거야. 다 기억도 없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강의 노트가 꼭 나온다고. 거기 다 있으니까 굳이 오늘 쓰려고 하지 말고 강의 노트 보면 이 패턴으로 다 있으니까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시라고. 이 내용 시험 볼 때까지 몇 번 들을 것 같아요? 최소 7번, 최대 10번 들은다고. 이 내용을. 그때 7번째, 8번째 들을 때 아 저런 게 있었나? 새롭네?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야. 7번째, 8번째 들을 때 아이고 지겨워 죽겠어. 미쳐버릴게. 그래 합격이야. 근데 7번째 들을 때 아이고 새로워. 또 써야 되겠다. 그럼 이제 곤란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또 듣고 할 거니까 그냥 오늘은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라고. 자, 준부동산으로 갑시다. 준부동산은 본질이 부동산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닌데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다만 조건이 있다. 야, 토지 누구 거라고 알려주죠. 알려주는 것을 공시라고 그래. 그러면 토지를 누구 거라고 알려줄 때 어떻게 알려줘요? 토지에다가 팻말 붙여서 누구 거라고 써놓습니까? 아니면 등기부에다 등기합니까? 등기. 토지는 누구 거라고 공시할 때 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공시해 준다고. 정착물이 뭐냐면 제가 태어난 곳은 서울인데 근데 50년 동안 제가 부산에 살고 있다. 그럼 저는 서울에 정착했습니까? 부산에 정착했습니까? 부산에 정착했다고. 이 정착물은 정착에 있는 물건을 정착물이라고 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토지에 정착해 있는 물건이야. 토지하고 그 정착물은 토지에 정착해 있는 물건. 그럼 토지에 정착해 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같아요? 건물. 나무. 저 밖에 있는 가로수 같은 거. 이것은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이야. 토지에 뿌리 내리고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정착물이라고 그래. 그럼 정착물을 대표하는 게 건물이란 말이에요. 건물. 그러면 건물도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이고 토지도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이야. 건물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등기하네. 그럼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등기라는 수단으로 공시한다는 거예요. 공시. 그러면 이 준부동산은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건설기계는 건설 현장에 있는 것들. 포크레인, 불도우저 이런 것을 건설기계라고 해. 얘들은 동산이야 본질이. 근데 얘들 전부 다 사서 등록하거든. 등록. 누구 거라고 알려준다고. 그럼 너희들은 본질이 동산이지만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나 건물처럼 등록한다면 너희들은 법적으로는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이걸 준부동산 이렇게 부르는 거야. 시계는 사서 핸드폰은 사서 구청 가서 등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나 자동차는 등록한단 말이에요. 선박, 항공기 다 등록한다고. 누구 거라고 알려주는 거라고. 어떤 자동차가 음주 뺑소니 사고 치고 막 도망가요. 그럼 경찰이 금방 누군가 알거든요. 왜? 거기 자동차 번호가 등록돼 있으니까 이건 누구 거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등록한단 말이에요. 등록. 그래서 얘들이 본질이 부동산 아니지만 등록한다면 부동산에 준하겠다. 그것을 준부동산. 이 준부동산에 뭐가 있습니까? 외우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다 알게 된다고. 이 공장재단 있죠? 재단은 재산의 단체. 사람의 단체를 뭐라고요? 사단법인 그러거든. 재단법인은 재산의 단체. 자, 공장재단은 공장에 가면 재산 여러 개 있는 거야. 여러분 토지가 재산입니까? 아닙니까? 재산이죠. 재산. 그럼 공장에 갔어요.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에 공장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도 재산, 건물도 재산이고 공장에 가면 기계 있겠네. 기계는 재산입니까? 아닙니까? 재산이죠. 그럼 이 세 개를 묶어서 공장재단이라고 그래. 공장에 가면 재산의 단체란 말이에요. 요 세 개를 묶어서 등기한다고. 요 세 개를 묶어서 등기. 이렇게 되면 요 세 개 전체에 묶은 것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봐주겠다는 소리야.
강업저당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준부동산이라고 한다. 자, 준부동산 마무리합니다. 준부동산이라 하면 본질이 부동산이 아니지만 등기 등록으로 공시한다면 부동산에 준해주겠다. 이걸 준부동산이라고 한다. OX? O. 됐죠? 시험은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출제하는가를 이제 세세히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했는데 여기서 시험은 어떻게 출제하냐면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는가, 소속을 찾아갈 수 있는가. 무슨 말인데요? 생산 요소를 던져주면서 생산 요소가, 생산재가 법률적 개념입니까? 아니요. 기술적 개념입니까? 아니요. 무슨 개념인데요? 경제적 개념인데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준부동산을 줍니다. 준부동산을 주면서 준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입니까? 아니요. 기술적 개념입니까? 아닌데요. 무슨 개념인데요? 법률적 개념입니다. 의미하셨죠? 이렇게 출제. 소속 찾아가는 거. 그럼 어차피 우리 시험은 공부할 때 기출됐던 문제 형태로 공부해야 되니까 이렇게 출제한다면 우리는 이걸 틀을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법률적 개념 나오면 좁은 의미, 넓은 의미. 그 다음에는 경제적 개념 나오면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런 식으로. 자, 봐요. 이 법률적 개념에 대해서 제가 막 설명하잖아요. 정착물이 뭐다. 그다음에 준부동산이 뭐다 설명했죠. 그런데 경제적 개념에서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은 한 번도 의미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자산이 무슨 말입니까? 물어본 적이 없죠. 그럼 경제적 개념에서는 요거 타이틀만 하면 되지 생산 요소가 소비재가 무슨 뜻이다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기술적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이 뭐냐고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 물어볼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적 개념도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타이틀만. 됐지요? 그러면 이제 복합 개념 부동산이 이제 다 정리되는 거예요. 30회 때 공인중개 시험 문제 1번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내요. 이렇게 박스를 준다고 이렇게 박스를 주고 나서 다음 중 경제적 개념으로 묶인 것은, 다음 중 기술적 개념으로 묶인 것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박스에서 경제적 개념은요. 생산 요소, 소비재. 기술적 개념은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출제한 적 있어요. 기출지문 2개를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자산, 자본, 생산 요소, 환경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게 우리 실제 시험 문제였습니다. O입니까? X입니까? X. 환경은 기술적 개념이니까. 됐지요? 10년 전에 시험 문제 갈게요. 10년 전. 10년 전에 이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약간 어려워요. 이는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이게 우리 시험 지문이었습니다. 다시요.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OX. 대답 못 하시잖아요. 토지, 부동산이죠. 그럼 토지를 경제적으로 보면 생산재도 되고 뭐도 돼요? 소비재도 되잖아요. 됐죠?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OX, X. 생산재도 되고 소비재도 된다. 됐죠? 그럼 결국은 뭘 물어보냐? 경제적 개념은 요 5개입니다. 기술적 개념은 요 공자, 유한입니다. 이거 물어보는 거야. 구분하는 거. 됐습니까? 됐네. 제가 매주 수업할 때마다 별표를 줄 겁니다. 별표 3개짜리. 오늘 별표 3개짜리는 요 복합개념 부동산 별표 3개입니다. 별표 3개만 모아도 충분히 여러분들 다 끼어갈 수 있어요. 별표 3개. 복합개념 부동산. 지금 이런 걸 느끼셔야 돼요. 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구나. 어떤 강사들이 그래요. 나의 수업은 스마트 수업입니다. 스마트한 수업입니다. 저의 수업의 특징은 계속 반복입니다. 제 입이 아파야만이 여러분들은 오래 남아있을 겁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릴 거예요. 몇 점 맞는 시험이에요? 60점. 90점? 그러면 안 돼. 60점. 90점 못 맞춰 여러분들. 60점 맞추면 돼. 부동산학교는 90점 맞추면 축 합격, 불합격? 불합격 확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민법은 언제 할 거예요? 언제? 계속 반복. 자, 부동산의 개념이 이제 끝났어요. 그 부동산의 개념이 끝나면 부동산의 분류로 갈 겁니다. 자, 책.
책 좀 볼까요? 11쪽에 복합개념 부동산 나오면서 동그라미 1번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나왔죠? 그 옆에 있는 타이틀만 알아도 충분하다는 거. 자, 넘겨서 12쪽의 법률적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왔습니다. 양가로 3번 토지 정착물 나왔나요? 제가 토지 정착물을 언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많이 안 했죠? 뭐 중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13쪽으로 갑시다. 13쪽에 부동산의 분류 나왔나요? 부동산의 분류. 아마도 40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부분이에요. 이게 부동산의 분류가 가장 쉬워. 올해도 거의 그냥 줬어요. 그냥. 자, 이제 책은 13쪽을 펴놓고 칠판을 좀 봅시다. 부동산의 분류 그랬는데 옆에다가 제가 토지의 분류, 주택의 분류 써놨어요. 올해는 이 부분에서 두 문제 출제했습니다. 토지의 분류도 한 문제, 주택의 분류도 한 문제.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한 문제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택의 분류 있죠? 주택의 분류는 4년이나 5년에 한 번꼴로 나와. 4, 5년에 한 번꼴로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게 올해 나왔거든요. 28회 때 나오고 32회 때 나오고 4년에 한 번꼴로 나온 거라고.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는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근데 토지의 분류는 매년 나와. 여러분들은 토지의 분류만 주로 공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우리 책 보면 주택 분류 써놨는데 그것은 지금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공법 배우고 공법. 이제 공법 선생님 와서 신바람 공법이라고 해서 노래 부르고 막 그래. 그러니까 공법 시간이 가장 재밌을 수 있어요. 노래 부르고 막 그러니까 그 공법 선생님한테 이거 배우는 거예요. 주택 분류는. 그 공법 선생님한테 배우는 내용이 부동산의 개론에 시험에 나온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부동산의 개론은 우리가 배우는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전부를 다 포괄하는 거야. 전부 다. 다 포괄. 왜? 부동산의 개념에서 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요 전부를 포함시켰으니까. 부동산을 바라볼 때 법률적으로 봤습니까? 복합개념으로 봤어요. 복합개념으로. 그러니까 공법 내용도 세법 내용도 우리 부동산의 결혼 시험에서 등장하게 돼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이 주택 분류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공법 선생님한테 배우고 나중에 나한테도 배운다. 이제 토지의 분류를 보자고. 우리 책에 없는 내용이 여기 이제 책에 없는 내용인데 이제 기본서 받아보면 토지의 분류가 이렇게 나눠져 이렇게. 근데 우리 책은 여기서부터 나온 거야. 여기서부터 기초 입문서는 기초 입문서 보면 토지의 분류 그래서 토지 용어 써놨죠 바로. 근데 이제 요 앞에 내용은 이제 기본서를 받아보면 있는데 이제 이런 뜻이야. 너무 심각하지 말고. 토지를 분류할 때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이걸 줄여서 이제 국계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에서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으로 나눈 거야. 우리나라 토지를. 용도 지역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용도 지역. 아마 용도 지역이란 말은 안 들어봤어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들어보셨죠? 그걸 용도 지역이라고 한다고. 그다음에 용도 구역이란 말은 안 들어보셨을 건데, 근데 개발 제한구역이라는 건 들어보셨죠? 그 개발 제한구역을 용도 구역이라고 한다고. 얘도 우리 부동산의 개론에서 어쩌다 한 번씩 시험에 출제되는데, 얘도 공법 선생님한테 배워. 아까 신바람 공법 그랬죠? 공법 선생님한테. 그다음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이 법에서는 우리나라 토지를 28개 지목으로 나누는 거야. 얘도 어쩌다 한 번씩 우리 부동산의 개론에서 등장하는 거야. 얘는 저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공시법 선생한테 배운다고. 우리 시험에서 이제 등장하긴 하니까 나중에 제가 5월달, 6월달 그때 언급하고 그 전에는 공시법 선생한테 배운다. 그러니까 토지를 나눌 때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의 개론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이걸 시험에 출제한다고.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이 두 개의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 7년에 8년에 한 번씩. 대부분이 토지 용어를 시험에 출제한다. 의미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택지부터 걸 건데 책에 나온 대로 칠판에 써진 대로 공부를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그냥 의미만 아시면 된다고. 자, 택지 나왔습니다. 택지는 그동안 3번 정도 우리 시험에 출제했어요.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그 신도시 만들 때 택지 조성했다고 했죠. 택지 조성. 그러면 택지 조성해서 거기다 농사 짓습니까? 건물 짓습니까? 건물. 그러면 택지라는 것은 어떤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그것은 택지라는 거야. 택지는 어떤 토지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이 있으면 택지. 주거용은 주택,
요 주거용은 주택, 상업용은 상가, 공업용은 공장. 그럼 토지에 공장이 있다. 그럼 그것은 택지. 토지에 아파트 있다. 택지. 토지에 상가 있다. 택지. 근데 토지에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그 토지에다가 주택, 상가, 공장을 건축할 수 있다면 그 토지는 뭐다? 택지가 되는 거야. 택지. 그럼 이제 택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를 택지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택지 그러면 주상공 그러면 된다. 주상공.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럼 택지 끝났어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보다 더 깊은 내용은 나온 적이 없어요.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부지. 부지는 더 쉬워. 부지는 땅이면 전부 다 부지라고 해요. 땅이면 전부 다 뭐다? 부지. 그래, 땅이면. 그래서 어떤 것에 바탕이 되는 토지고 포괄적인 토지 용어인데 이 포괄적인 토지 용어는 땅이면 전부 다 부지라고 합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부지는 두 개로 나누죠. 어떻게 나누냐면 건축 가능한 토지가 있고 건축 불가능한 토지가 있는 거야.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뭐 이렇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우리 시험은 내지는 않으니까 이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할 뿐이에요. 자, 그럼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지금 이렇게 주택이 있어. 주택. 이게 지금 주택입니다. 그럼 이 토지에 주택이 있으면 자, 이 토지는 택지입니까? 이 토지는 택지인가요? 네, 택지죠. 이 토지는 부지인가요? 부지이죠. 땅이면 전부 다 부지라고 하니까. 자, 그럼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철도죠. 어느 분은 진해라고 하거든요. 진해. 진해가 아니라 철도입니다. 철도. 자, 그럼 이 토지는 택지입니까? 아니지. 택지가 아니지. 건물 지을 수 없으니까. 맞잖아요. 그럼 이 토지는 부지입니까? 부지죠. 이런 토지를 철도 부지 이렇게 부르는 거야. 저 밖에 도로 있죠? 저 도로는 땅이죠. 그럼 부지라고 합니까? 부지라고 하지. 도로 부지. 근데 택지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의미하셨죠? 이게 이제 부지의 개념입니다. 자, 택지, 부지 이제 가볍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후보지행지가 나왔습니다. 우리 책 13쪽 양가로 2번이 후보지행지인데 이 후보지행지에다가 별표 3개 할 겁니다. 토지 용어 중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게 후보지행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후보지행지를 할 건데 후보지행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책에 없는 요건 뭐 이상한 표를 하나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요 참고표시 나온 것은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건데 얘는 후보지행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고 시험에 안 나와. 기본서 보면 이거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가이노트 보면 이거 다 있으니까 쓸 필요 없어요. 의미만 아시면 돼. 토지의 용도는 매우 다양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북한산 국립공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산 국립공원이면 지금 상태는 뭐예요? 임야야, 임야. 산이라고 산. 요 임야를 산지, 산의 땅이란 소리예요. 근데 이 부분을 잘라내서 여기를 농지로 만들었어요. 농사 짓고 있는데 여기다가 아파트 건축했습니다. 그러면 택지가 된 거야. 근데 국가가 수용해. 이 부분을 그래서 도로 만든대. 나중에 또 공원 만든대. 이렇게. 그러니까 토지의 용도가 매우 다양하다는 거 아시겠죠? 의미하셨죠? 이걸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그래. 근데 해석하기에도 저는 용도가 다 하나밖에 없어요. 부동산의 결혼 수반값밖에 없어. 다른 용도가 있으면 다른 일 하고 싶은데 용도가 저는 별로 없어. 그러니까 재주가 많은 사람이 용도가 많은 거죠. 저는 별로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용도가 매우 다양하다. 이걸 용도의 다양성이라 하는데 그럼 이럴 수 있겠죠. 용도가 매우 다양하면 이 토지가 산지인데 농지로 용도가 바뀔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토지가 산지에서 농지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토지는 용도가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이 토지는 산지라고 해야 됩니까? 농지라고 해야 됩니까? 농지라고 해야 되지. 농지. 그런데 산지에서 농지로 용도가 바뀌고 있는 거야. 지금 포크레인 돼서 막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산이 야산이 이렇게 조그만 야산이 있었는데 이때는 산이야 산. 산지였다고. 근데 제가 1년 후에 갔더니 이 산 절반이 무너졌어요. 무너진 게 아니라 절반을 작업을 해서 여기서 여기를 지금 농지로 막 만들고 있어요. 포크레인 돼서. 포크레인이 아까 건설기계라고 했죠? 포크레인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 이 토지는 농지가 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산지에서 농지로 용도가 바뀌고 있죠. 이런 토지를 용도가 전환 중에 있다고 그래요. 용도가 전환 중. 그러니까 특정 정파를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재명 씨는 대통령입니까? 대통령 후보입니까? 대통령 후보죠. 그렇죠? 이재명 씨가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면 그럼 후보라 말 떼고 대통령이라 해야 된다고. 그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럼 이 토지가 산지인데 농지로 용도 전환이 되면 농지라 하고 용도 전환 중에 있으면 산지도 아니고 농지도 아니라고. 그때를 후보지 또는 이행지라고 부르는 거야. 의미하셨죠? 어떤 토지가 농지면 농지고 산지면 산지인데 농지에서 산지로 용도가 바뀌고 있다. 그럼 농지도 아니고 산지도 아니라고. 그런 토지를 후보지 또는 이행지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의미하셨죠? 여러분은 공인중개사입니까? 중개사 후보입니까? 후보. 그 내년 10월 29일 날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라고.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는 14회 때 합격했어요. 저한테 공인중개사 후보 그러면 제가 기분 나쁘지. 저는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후보라고. 의미하셨죠? 용도 전환 중에 있다. 그러면 후보지 또는 이행지라고 부르는 거야. 용도 전환 중에 있으면. 자, 그럼 후보지 이행지는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인데 이제 우리를 속일 때 용도 전환 된 그러면 틀린 말이야. 용도 전환 된. 자, 그러면 이제 후보지 이행지가 똑같은 말입니까? 아니요. 후보지 이행지 공통점은 용도 전환 중에 있는 건데 내용이 약간 달라져. 이 내용이 약간 달라진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이 필요하게 된다고. 감정평가상 토지의 분류 나왔는데 이거는 감정평가사들에게 토지를 나누라 하면 감정평가사는 우리나라 토지를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렇게 나누는 거야. 택지지역은 택지가 있는 지역이야. 아까 택지는 주상공 그랬죠. 그럼 택지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야. 감정평가사들은 요 세 개를 용도지역이라고 하고 요 세 분 나누면 소분류해서 주상공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농지지역은 농지가 있는 지역이야. 그럼 농지를 나누면 세 가지지. 논농사, 밭농사, 가수원. 밭농사 전지지역, 논농사 답지지역, 그 다음에 가수원. 됐습니까? 이렇게. 가수원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제 선배가 결혼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약간 거짓을 한 거지. 그 집에 감나무 몇 개 있고 배나무 몇 개 있어. 우리 같은 고향인데. 근데 뻥을 친 거야. 가수원도 엄청 크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그 형수가 와서 보니까 가수원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 그 형님이 저기 있잖아 가수.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가수원. 자, 가수원 농지지역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임지지역은 산이 있는 지역 임지지역, 지리산이 임지지역, 북한산도 임지지역인다고. 용재림하고 신탄님 나왔네요. 그럼 용재림이 뭐고 신탄님이 뭐고 이거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봐. 요거 자체가 안 나온다 있죠. 선생님 시험에 나오면 제가 손목을 건다.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용재림, 신탄님이 무슨 말인가 절대 안 나오는데 제가 설명해 볼게요. 용재림은 쓸 용자가 제자가 목재제자. 그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있는 그러한 지역을 용재림 지역 이렇게 한다고. 용재림 지역. 일단 신탄님은 땔감으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있는 잡목들 이런 것을 신탄님 지역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걸 왜 공부해야 되냐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농지를 택지로 용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농지가 택지가 됐습니다. 농지가 택지가 됐으면 그것은 택지라고 불러. 근데 농지가 택지로 용도 전환 중에 있다. 임지를 산을 개간해서 농지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산을 개간해서 농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농지야. 근데 임지지역이 농지지역으로 용도 전환 중에 있다. 임지지역이 택지지로 용도 전환 중에 있다. 이런 토지를 후보지라고 불러. 그 후보지는 용도지역 상호간에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후보지라고 불러. 그럼 이행지는 자, 택지지역만 봐요. 택지지역. 지방에 가면 소도시, 중소도시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예전에 도시계획이 정확히 안 됐을 때는 50년 전에 도심 가깝게 이게 공장이. 근데 요즘은 도시계획이 이게 정비되면서 도심에서 공장은 멀어져야 되거든. 그러면 도심에 가까이 있던 공업지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여기 아파트촌이 들어선다고.
그럼 공장이 빠져나가고 아파트촌이 들어서 막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공업지가 주거지로 용도가 바뀌고 있다고. 용도 전환 중. 반대로 주거지가 공업지가 될 수도 있고, 상업지가 공업지가 될 수도 있고, 상업지가 주거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면 이 노란 것은 택지 지역 안에서 용도가 바뀐다고. 그것을 이행지라고 불러. 후보지 이행지 공통점은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고, 근데 다른 점은 용도 지역 상호간에 그러면 후보지고, 용도 지역 내에서는 이행지고. 되셨죠? 예. 자, 이제 전지 지역이 답지 지역으로 용도 전환 중이다. 그럼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이행지 됐습니다. 이렇게. 자, 질문 드립니다. 질문 받으세요. 질문 드릴게요. 질문 받으세요.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용도 전환된 토지를 후보지라고 한다. 다시 해볼게요.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용도 전환된 토지를 후보지라고 한다. OX, X. 후보지 이행지가 나오려면 den이 나오면 안 돼. 중이 나와야 돼. 중. den이 나오면 안 되죠.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용도 전환됐다. 그러면 택지라고 해야지. 용도 전환 중이 나와야 돼. 중. 용도 전환된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야. 후보지든 이행지든 뒤에 den자가 나오면 den장이 되는 거야. OX, X. 중이 나와야 돼. 되셨죠? 최근에 기출됐던 지문 보도록 할게요. 책에는 없으니까 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나중에 다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나오니까, 책에 다 나오니까 쓰려고 하지 말고 보시자고요. 의미만 파악하면 되니까. 요 기출이라고 밑에 있습니다. 이행지는 뭐요? 27회 때 29회 때 나왔던 거야.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게 들어. 이행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틀렸어요. 이행지는 상호간에 나오면 안 돼. 이행지는 내에서, 택지지역 내에서, 농지지역 내에서 나와야 되니까.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이거는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후보지죠. 그래서 틀린 지문. 시험을 이렇게 출제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토지에 분류해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고 오늘 제가 별표 3개 줬던 후보지 이행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맹지하고 대지가 나오는데 이 대지는 필요 없는 거고 맹지만 공부할게요. 맹지만. 이 맹지가 한자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 맹자가 눈물 맹자입니다. 눈목. 요 위가 망자할 때 죽었다. 눈이 죽었다는 소리잖아요. 우리 앞이 안 보이신 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맹인이라고 하죠. 맹인. 그 맹자야. 그럼 토지로서 쓸모가 있으려면 토지는 도로에 접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토지가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에 접속면이 없는 토지가 있다고. 그런 토지를 맹지 이렇게 불러. 맹지.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접한 면을 갖지 못한 토지. 이것을 뭐라 한다? 맹지. 올해 시험에 출제했네요. 32회 때.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토지이다. OX? O? 이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가장 쉽다고. 40류 중에서 가장 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지금.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러분이 눈빛이 저기 맹지인가 하니까 제가 그림 그려볼게요. 도로입니다.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1번지) 토지, (2번지) 토지, (3번지) 토지, (4번지) 토지, (5번지) 토지가 있어요. 그럼 이거 번호 붙였는데 이렇게 번호 붙인 토지를 필지라고 해요. 필지.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 등록단인데 이렇게 번호 붙인 토지를 필지라고 한다고요. 그 필지 몇 개입니까? 5개. 이것을 5필지 그런다고. 그러면 이제 1번, 2번, 4번, 5번을 봐봐요. 그럼 1번, 2번, 4번, 5번은 도로의 접속면을 가지고 있어요. 1번 도로에 접해 있죠. 2번도 도로에 접해 있죠. 4번도 도로에 접해 있어요. 4번지 토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5번도 도로에 접해 있어요. 3번지 토지는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에 접속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런 토지를 맹지 그런다고. 맹지. 요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맹지를 사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제 친구가 실제로 기획부동산 속아서 이거 샀더라고요. 30년 전에 샀는데 그때 9,200만 원 갔는데 최근에 7,200만 원 주고 팔았습니다. 실제로 돌아버리지. 예? 제가 그랬죠. 왜 나한테 물어보도 않고 너가 샀니? 그랬더니 자기가 산 게 아니라 장모님이 자네 돈이 있는가?
그래서 돈을 좀 줬더니 나중에 보니까 맹지를 사놨더라. 맹지. 그 장모님이 기획부동산에 속은 거라고. 이렇게. 자, 이제 맹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지하고 핵지 나왔는데, 멍청이네. 이거 아까 써먹었는데 괜히 지웠네. 네? 자, 도로. 여러분들, 토지는 하나겠습니까? 여러 개겠습니까? 토지는 하나입니다. 부동산학에서는 토지는 하나야. 지구덩어리가 부동산학에서는 토지입니다. 바다는 부동산학에서는 토지입니다. 부동산학에서는 바다는 없어요. 토지거든요. 소양강 댐이 있습니다. 소양강 댐은 물 빼버리면 뭐가 돼요? 토지가 돼요. 그다음에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그 뭐 태평양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 물 다 뺀다 해봐요. 그럼 태평양 물 빼버리면 뭐가 돼요? 토지잖아, 토지.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는 바다는 없어요. 토지만 있는 거야. 예? 그러면 새만금 간척 사업을 했습니다. 그 새만금 간척 사업은 것은 토지를 늘린 겁니까? 토지를 바꾼 겁니까? 바꾼 거야. 새만금 간척 사업은 부동산학 입장에서는 새만금 간척 사업은 것은 물이 있는 토지를, 물이 없는 토지를 만들어버린 거라고. 그러면 새만금 간척 사업을 한다고 해서 토지량이 늘어난 겁니까? 용도 바꾼 겁니까? 용도 바꾼 거라고.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부동산학에서는 토지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물이 고여있는 토지고 물이 고여있지 않는 토지고 바다는 물이 고여있는 토지, 육지는 물이 고여있지 않는 토지. 이제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 토지는 하나인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이제 관리해야 돼. 나라에서 관리를.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주민등록번호 있거든요. 사람이 주민등록번호 있듯이 토지마다 번호 붙여줘요. 그 번호 붙인 토지, 번지수 그러죠. 그 번지수를 필지라고 불러요. 필지. 그럼 우리 노원구에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이렇게 번호 붙여놨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 붙인 토지를 필지라고 그래. 그러면 필지란 것은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록단이 그런다고. 그럼 왜 국가에서 토지마다 번호 붙였을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게 있다고.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토지하고 임야를 장부에다가 등록해서 관리한다고. 국가가 관리. 그러면 토지마다 번호를 붙여서 관리하겠다. 그래서 붙인 번호를 지번이라고 하고 그 지번 하나의 번호가 붙은 토지를 말한다? 필지라고 한다. 필지. 그러니까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록단위. 등록단위란 말은 왜 번호 붙였는데 등록하기 위해서 번호 붙였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시험은 어떻게 출제하냐면 필지란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면적단위다. 이렇게 3번 출제했어요. 그 면적단위입니까? 등록단위입니까? 등록단위. 되셨죠? 그럼 이 칠판에 토지의 지금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4필지. 4필지. 자, 이번엔 핵지 갑니다. 핵지. 요 1번 토지하고 2번 토지의 공통점 뭡니까? 도로에 접해 있네. 그래서 1번 토지, 2번 토지가 평당 1,000만 원쯤 합니다. 2번 토지도 평당 1,000만 원쯤 합니다. 1,000만 원쯤, 500만 원쯤 한다. 그걸 가격 수준이라고 그래. 가격 수준. 노원구는 평당 1억 한다. 그럼 노원구 모든 토지가 1억 한 거 아니죠. 평균적으로 1억 정도 수준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3번하고 4번은 도로에서 멀어져 있어요. 그러면 3번, 4번 토지는 평당 1,000만 원보다는 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평당 500만 원이에요. 지금 이 칠판에 토지가 4필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격 수준은 몇 개 나왔습니까? 2개. 1,000만 원하고 500만 원. 그럼 핵지가 뭐가 핵지냐면 여러 가지 조건이 비슷하여 가격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이걸 핵지라고 불러요. 핵지. 근데 제가 무슨 설명했지만 여러분들 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냥 가격 수준만 찾으면 돼요. 가격 수준 나왔습니다. 그럼 뭐라 한다? 핵지. 가격 수준 뭐라고요? 핵지. 등록 단위요. 필지. 뭐 시험은 안 나오지만 지금 하는 말은 시험 안 나오지만 이렇게 이런 경우를 뭐라 하냐면 4필지 2핵지라고 그래. 4필지. 필지 몇 개요? 4개. 핵지를 몇 개요? 2개. 이렇게 해서 하나 핵지. 이렇게 해서 하나 핵지. 4필지. 이거 이제 필지하고 핵지 개념은 시험에 나오는데 이런 경우를 4필지 2핵지라고 합니다. 이런 말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야. 이게. 의미하셨습니까? 예. 좀 있으면 물어볼 거예요. 네. 오늘 수업은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앞에 서서 제가 한 명씩 물어보고 집에 가고 안 가고 올 거예요. 알면 가고 모르면 못 가고.
선생님 그렇게 합니까 진짜로? 큰일 났네. 그렇게 할 건데 여러분들. 자, 법지하고 빈지 갑시다. 법지, 빈지 나왔네요. 법지. 자, 이게 토지로서 쓸모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 토지가 있고, 요 밑에가 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사진 부분이 있어요. 경사진 부분. 토지로서 쓸모, 그것을 활용실익이라고 그래. 활용실익, 쓸모, 유용성. 그럼 토지로서 쓸모가 있으려면 토지에다 건물 짓거나 농사 짓거나 이렇게 하면 토지로 쓸모가 있는 거라고. 그럼 요 위에 토지는 여기다 건물 지을 수 있죠? 농사도 지을 수 있죠? 요 밑에 토지 농사 지을 수 있고 건물 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되는 것을 활용실익이 있다고 그래. 근데 요 경사진 부분 여기다가 건물 짓거나 농사 짓거나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럼 이거는 활용실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런 토지를 법지라고 불러. 그럼 왜 법지라고 했냐면 토지로서 쓸모는 없는데 법에서 토지로 인정해 주겠다는 소리야. 법에서 인정한다고 해서 법지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서 법지라는 것은 경사지 토지인데 소유권은 인정해 주겠다. 법적으로. 그러나 쓸모는 있다 없다? 쓸모는 거의 없는 토지. 활용실이 요 쓸모라고. 쓸모 없거나 아주 작은 토지 이런 것을 법지 이렇게 불러요.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은 잘 나와요. 자, 빈지. 빈지는 바닷가 토지, 해변 토지인데 해운대 해수욕장, 경포대 해수욕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모래밭, 백사장. 해운대 백사장은 국가 겁니까? 개인 겁니까? 국가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 인정하지 않는다고. 다만 법지는 소유권 인정하지만 쓸모는 없죠. 그런데 백사장은 쓸모가 매우 많아. 여름철에 해수욕하죠. 겨울철에는 나 잡아봐라 그러면서 막 달려다니고 그러잖아. 영화 또 촬영하고. 이것을 빈지 이렇게 불러. 되셨습니까? 네. 자, 이제 나지와 건부지 공부할 겁니다. 부지 아까 배웠네. 부지. 부지는 어떤 것의 밑바탕이 되는 토지. 자, 이게 부지인가요? 이렇게 땅이 있고 철도가 지나갑니다. 이걸 철도부지 그랬죠? 철도부지. 그럼 토지가 있고 토지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그럼 이 토지는 부지입니까? 아닙니까? 부지죠. 땅이면 다 부지라 하니까. 근데 건물이 있으면 그래서 건축물의 부지. 철도가 지나가면 철도부지. 도로가 지나가면 도로부지. 건축물이 있는 토지, 건축물의 부지인데 줄여서 건부지라고 불러. 건부지. 건부지는 건축물이 있는 땅. 되셨죠? 이렇게. 자, 나지. 건부지는 거의 시험에 나올 일을 좀 희박하고 나지는 매우 중요해요. 나지. 요 나지 할 때 나자가 나치 할 때 나자야. 나치 할 때 나자. 제가 나치다. 그럼 옷을 다 벗어버린 거야. 옷을 입고 있지 않는 상태가 나치잖아. 나치. 상상할 필요 없잖아요. 제 옷을 벗고 있는 게 나치라고 했으니까 상상할 필요 없고. 그럼 나지는 토지에 아무것도 없는 거. 토지에 아무것도 없는 거. 자, 제가 옷을 다 벗고 있다. 그런데 목걸이 하고 있다. 그것은 나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나치는 몸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목걸이 하고 있으면 그것은 나치가 아니라고. 옷만 벗고 있는 거지. 의미하셨죠? 이렇게. 옷은 벗고 있는데 허리띠만 하고 있다. 그럼 나치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나치가 되려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그럼 나지가 되려면 토지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게 나지야. 그럼 나지가 되려면, 자, 나지인가 봐봐요. 1번. 토지에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나지입니까? 나지가 아닙니까? 나지 아니죠. 이건 나지 아니라고. 자, 민법 월요일 날 배우셨죠? 민법 배울 때 혹시 지상권이라고 배우셨습니까? 들어보셨을까요, 아마? 안 들어보셨나요? 기억이 없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자, 아마 월요일에 안 들어봤으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지상권을 들어볼 겁니다. 그럼 지상권이란 말은 내가 토지가 없는데 여러분에게 토지를 빌려서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때 토지를 빌리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그래요. 지상권. 그럼 제가 여러분 토지를 빌려서 여기다 건물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고. 그럼 저를 지상권자라고 하고 여러분에게 한 달에 1년에 뭐 1,000만 원씩 100만 원씩 요 사용료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상권이라고. 그럼 이 토지에 이렇게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요. 설정돼 있습니다. 그럼 이 토지는 나지입니까? 나지가 아닙니까? 나지가 아니에요. 나지가 되려면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니까. 그럼 이 토지도 나지가 아닙니다. 그럼 나지가 되려면 건물 등 정착물도 없고
지상권 등 사법상의 권리가 없어야 돼. 요 두 가지가 없으면 낮이야. 그럼 요 2번은 건물은 없지만 지상권이 있죠? 그럼 낮이가 아니라? 낮이가 아니다. 지상권이 아니라 임차권. 임차권도 빌리는 거야. 그 임차권이 설정됐다. 그것도 낮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낮이가 되려면 권리도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도 없어야 되고, 그게 낮이가 되는 거도. 자, 이제 주의. 요 공법상 제한 요건 이제 주의인데, 우리나라 토지 중에서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하나도 없어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용도 지역이라는 게 지정돼.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 전부 다 용도 지역이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중심 상업지역이냐, 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냐 이렇게 용도 지역이 지정된다고. 그 용도 지역이 지정되는 순간 제한을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란 것은 우리 사회 전체, 국가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익을 위한 거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라고. 왜? 내 땅인데 국가에서 내 맘대로 못하게 하는 거야. 그게 용도 지역이 되는 거라고. 그럼 용도 지역이 지정되는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건물도 못 짓는다고. 그럼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 내 땅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 건물 질 수 있는 범위가 20%밖에 안 돼. 내 땅이 100평이다 그러면 20평만 건물 지어라. 이게 용도 지역이야. 그걸 공법상 제한을 받는다고 한다고. 그럼 우리나라 토지 중에서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다 공법상 제한을 받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제 속일 때 뭐라고 속이냐면 낮이는 두 가지만 쓰면 돼. 두 가지만. 건물이 없어야 되고 사법상 권리가 없으면 돼. 근데 속인다고. 어떻게 하냐면 낮이란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권리와 공법상 제한도 받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OX, X. 공법상 제한은 무조건 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나오면 O일까 X일까? X가 된 것이다. X. 되셨나요? 네. 예. 자, 낮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눈빛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낮이 다시 볼게요. 낮이는 두 가지만 쓰면 된다. 건물하고 사법상 권리가 없으면 된다. 공법상 제한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는다.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나오는 순간 그것은 틀린 질문이 된다. 왜? 전부 다 공법상 제한을 받게 돼 있으니까. 올해 출제했던 문제를 봅시다. 낮이는 건부지 중 건폐율 용적률 제한으로 건물 짓지 못하고 남겨둔 토지를 말한다. OX, X. 이건 낮이가 아니잖아. 이건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거는 낮이가 아니고 낮이는 이렇게 하지. 낮이는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사법적인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요건 낮이가 아니라 이 다음에 요거는 공지야. 공지. 요건 이제 공지라 한다고. 자, 이제 토지의 분류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공지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제 책은 14쪽. 14쪽에 낮이와 건부지를 배웠고 거기 기타에 여러 개 나오죠? 여러 가지 나온 중에서 공지가 가장 중요해요. 공지가. 자, 지금부터 이제 공지 배울 겁니다. 저 공지의 공자는 빌공자, 비어있는 토지란 소리예요. 우리 책에 보면 이제 이것만 나와, 이것만 나오는데 2번, 3번도 이제 공지에서는 기억할 내용들이에요. 자, 그림 그리면서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 그림 그릴 필요 없어요. 자, 강의 노트 나오면 다 그림이 있으니까. 선생님 나는 꼭 그리고 싶어. 그럼 그려야지. 그럼 그리시라고. 자,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100번지 토지입니다. 100번지. 이렇게 번호 붙인 토지는 뭐라고 해요? 필지. 이 필지를 건축법에서는 대지라고 불러. 대지. 그럼 이 토지를 대지라고 한다고. 그럼 이 토지의 면적을 대지 면적이라고 하지. 그럼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여기 지금 내 땅이야, 내 땅. 그러면 국가에서 규제하지 않는다면 나는 여기다 건물 지으면 1000제곱미터 다 건물 지을 거라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1000제곱미터 건물 지어버려. 토지는 다 붙어 있어. 토지는 붙어 있잖아요. 100번지 토지하고 101번지 토지하고 99번지 토지하고 붙어 있다고. 100번지 토지 소유자 나. 그럼 내가 건물을 1000제곱미터 다 건축했어요. 101번지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건물 다 지어버려 이렇게. 그럼 모든 건물이 다 붙어 있어야 돼. 그 모든 건물이 다 붙어 있으면 재밌죠. 불나면 계속 옮겨 붙어.
불놀이야 그러면서. 그래서 국가에서는 토지에 대해서 건축할 수 있는 범위를 주는데 그게 건폐율이라는 게 건폐율. 건폐율이라는 게 있다고. 그럼 건폐율이 뭐냐면 네 토지 중에서 건축할 수 있는 범위, 그게 건폐율이야. 그럼 건폐율이 60%다. 그러면 네 토지가 1000제곱미터면 60%, 즉 600제곱미터만 건물 지으세요. 이게 건폐율이야. 그럼 건폐율이 60%가 돼버리면 건축 면적은, 내가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대지 면적 1000제곱미터에다가 60% 0.6을 곱해서 600제곱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600제곱미터가. 그럼 이제 제가 여기다 내 땅에다가 국가에서 60%만 건물 지으라고 했으니까 이제 건물 지어볼 겁니다. 자, 이게 지금 60% 건물 지었습니다. 이 부분을 건축 면적이라고 해요. 근데 이 지금 체크 표시, 이거는 내가 건물 짓고 싶은데 국가에서 못 짓게 막어요. 뭘로? 건폐율로. 이 체크 표시된 것을 뭐라고 한다? 공지라고 불러. 공지. 그럼 공지의 개념 정의합시다. 대지 면적 중에서 건폐율 때문에 건물 짓지 못하고 비워두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공지라고 한다. 공지. 그럼 요 1번을 3번처럼 표현해도 돼요. 건축 면적 이외의 토지 해도 되잖아요. 이 전체 중에서 노란 거 건축 면적 이외의 토지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됐죠? 그다음에 공지를 두는 이유는 공지가 없으면, 그럼 모든 건물이 다 붙어 있다면, 그럼 불 나면 화재가 계속 확산되겠죠. 그럼 화재 확산 방지. 다 붙어 있으면 1조 통풍을 어떻게 할 겁니까? 1조 통풍 확보를 위해서 비워둘 수밖에 없다. 이런 토지가 뭐다? 공지다. 공지. 우리 시험은 요 1번만. 2번은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온 거고 1번이 나오죠. 자, 공지 정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 힘들 거요. 지금 60분이 거의 다 됐으니까 50분에 끝내야 되는데 이거 안 끝내고 이상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좀 힘들 건데 이제 집중. 공지. 건폐율 때문에 건물 짓지 못하고 비워두는 토지를 말한다? 공지라고 한다. 그 이유는 화재 확산 방지, 1조 확보, 재난이 났을 때 피난해야 되고, 건물이 불 나면 밖으로 떼어나가야 돼요. 토지에는 불이 안 붙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비워둔 토지를 말한다? 공지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이렇게. 주택의 분류는 지금 필요 없고, 이제 토지의 분류를 받습니다. 이번 시간에 두 꼭 전 거야. 부동산의 개념 다시 받고, 부동산의 분류 받고. 부동산의 분류, 토지의 분류에서 별표 3개짜리 뭐였습니까? 후보지 이행주 구배라는 거. 의미 됐습니까? 이렇게. 자, 여기 칠판 봐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마지막에 있는 기출을 아까 했던 거. 나지는 건부지 중에서 건폐율 용적률 제한으로 건물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말한다. 이건 나지입니까? 공지입니까? 공지. 되셨죠? 올해 시험 지문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 좀 시간이 오버돼서 미안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정확히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하도록 할게요. 되셨나요? 예. 자, 10분 쉬었답니다.